아리야, 출발하자. 개도 아니고 고양이와 함께 출근이라니. 아리의 일상 시작부터 독특합니다. 집과 가까운 곳에 자리한 엄마 보호자의 사무실. 아리는 주로 낮 시간 동안 엄마 보호자와 함께 이곳에서 지낸다고 하는데요. 사무실에서 지내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전용 밥그릇부터 화장실까지 배치. 아리를 위한 놀이터 캣타워까지 마련해뒀다고 합니다. 아리야. 일로 와. 엄마 여기 있네. 하루 종일 엄마 곁에서 떨어질 줄 모르는 아리. 정말 애교쟁이네요. 왜 이렇게 일어나요? 네? 이렇게 원래 고양이 이렇게 애교가 많나요? 글쎄요,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고양이가 안 켜봐가지고. 아리의 행동 하나하나 호기심 가득. 이렇게 애교 많은 고양이는 저도 처음 봤어요. 아리야 밥 먹자. 소영아 찡아야 밥 먹자. 퇴근해 집에 돌아온 아리. 밥이란 소리에 제일 먼저 식탁 위에 착석. 그리고 딸 수희 씨는 녀석이 밥을 먹는 동안 게 사료를 준비하는데요. 그런데 밥 먹다 말고 게 사료에 관심을 보이는 아리. 급기야 게 사료를 먹기 시작합니다. 또 먹으면 안 되지. 밥 먹어야지. 밥 먹어. 성격만 개냥이스러운 게 아니라 식성까지 개냥이인 아리. 평소 게 사료를 더 좋아한다는 아리의 특이 식성. 어디 한번 제대로 확인해 볼까요? 고양이 사료냐, 게 사료냐, 과연 아리의 선택은? 잠시 고민하다 싶더니 게 사료를 선택하는 녀석. 나 아까 고양이 살은 아예 안 먹었어. 식성까지 고양이보다는 게에 가까운 아리. 정말 특이하네요. 또 먹자. 소영이 찡아. 아리에게 사료를 빼앗긴 두 반려견을 위해 간식을 챙겨주려는 보호자. 아리 일로 와. 아리 앉아. 앉아. 손. 반대쪽 손. 손. 이쪽 손. 아리야, 너 혹시 고양이의 탈을 쓴 개인 거니? 새 녀석들 간식까지 다 챙기고 나서야 저녁 식사를 하려는 가족들. 그런데 가족들 식사 자리에 아리도 한 자리 차지하더니 식탁 위로 올라오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익숙한 듯 아무렇지 않게 식사를 이어가는 가족. 심지어 녀석에게 고기까지 떼어주는데요. 역시 소고기가 최고야. 아이의 그릇째 고기를 주는 엄마 보호자. 너무 과식하는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식사하실 때 이렇게 아리도 같이 식사를 하나요? 항상 해. 눌러보죠. 인터넷을 보니까 간하지 않은 음식들은 뭐 간식으로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닌가? 평화로운 주말을 보내고 있는 아리와 가족들. 아리와 찡아는 심심했는지 장난을 치며 놀고 있는데 개와 고양이 사이 맞나요? 하지만 12살 노견인 찡아가 5개월 된 아리의 넘치는 에너지를 감당하기 힘들어 보이기도 했는데요. 마치 사냥감을 쫓듯 찡아를 쫓아다니는 아리. 아리야, 찡아 나이 좀 생각해줘야지. 착한 찡아지만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를 때면 이렇게 으름장을 놓을 때도 있는데요. 하지만 점점 격해지는 아리의 장난이 버거운지 얼마 전부터 아리를 피하기 시작했다는 찡아. 아리와 찡아가 함께 놀 수 있도록 장난감을 줘봐도 소용이 없네요. 이런 아리의 넘치는 에너지가 부담스러운 건 초롱이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개들 사이에 끼고 싶지만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상황. 개인지 고양이인지, 게다가 가족들은 고양이 초보 집사. 아리는 이대로 괜찮을까요? 백발백중, 고양이들의 마음을 읽는 반려묘 행동 전문 수의사 나응식. 문제 해결을 위해 그가 출동합니다. 불타오르네. 100년 만에 찾아왔다는 무더위를 뚫고 아리를 만나기 위해 온 나응식 수의사.
과연 오늘은 어떤 솔루션을 보여줄지 기대되는데요. 네, 네, 안녕하세요. 나영수 여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야옹신이 온 거냐옹? 되게 애기 같은데? 지금 몇 개월 됐어요? 6개월. 6개월이면은 초등학생? 초딩? 초딩 나이 때예요. 초딩 나이. 그럼 다른 애들은? 얘네들은 12살. 얘도 12살이요. 12살 둘 다 얘도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애 할머니 두 분을 모시고 살고 계시는구나. 12살이면 사람 나이로 치면은 한 68세 정도 되는데. 여기 왔네? 아리? 다른 개들한테 질세라 발냄새 맡는 아리. 개냥이 맞죠? 얘는 7살 초딩인데 완전 갭이 좀 크네요, 되게. 근데 어떻게 입양을 결정하셨어요? 엄마 이제 일하실 때 데리고 낮에 데리고 키우려고. 아, 정말로? 네, 그래서 고양이. 아, 그래요? 찡아, 초롱이, 아리 이렇게 3마리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리 화장실은 지금 제가 확인을 했고요. 이쪽에 있는 거 봐볼까요? 조금? 먼저 아리의 주요 생활 공간으로 이동. 밥그릇도 여기 있네요, 보니까. 네. 밥그릇도 일부러 강아지 때문에 여기 놔두신 네.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강아지들이랑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숨겨놓으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 그 스크래처 파는 가게. 가게 있고요. 그 캣타워도 네, 가게 있어. 가게 있어요? 네. 그렇구나. 근데 왜 여기는 안 놔두셨어요? 왜냐면 저도 낮에 집을 비우고 응, 아리가 되게 노는 걸 좋아하는데 애들이 잘 못 놀아주니까 응, 그래서 엄마랑 차라리 가게 있는 게 응. 아리한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아, 진짜요? 정말로 잘하고 계신지 아니면 정말 문제가 역대 최고로 많은지 저 솔직히 솔직히 없을 것 같아요. 없다고? 네, 저는 제가 나름 잘 키우고 있다는 아, 생각이. 진짜요? 다들 그래요. 저는 저 나름 최대한 케어를 잘 해주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혹시 잘못 키우는 거 있으면 그거를 좀 몰랐던 부분들. 네, 그런 거를 어. 피드백 받고자 해서 한 거. 그럼 일단 가서 제작진이 준비한 영상 네. 같이 한번 봐볼까요? 저희가. 냄새. 평소 고양이 사료보다 개 사료를 더 좋아했던 아리. 개 사료를 먹기 위해 봉지까지 찢었다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아리 같은 경우에는 7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지금 이 나이대 아이는 세상의 모든 게 다 궁금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먹는 것도 궁금하고 보는 것도 궁금하고 노는 것도 궁금하고 다 궁금할 때죠. 그러니까 이거 먹어봤는데 괜찮네? 라고 하니까 이제 제한이 안 되면은 이제 그거를 자기가 찢어서라도 먹는 거죠. 그냥 궁금하니까. 그럼 문제예요. 좀 관리 문제예요, 관리 문제. 접근을 하게 하면 안 돼요. 아리의 식탐은 개 사료에서 끝나지 않았었죠. 저렇게 올라오는구나. 식탁 위로 올라가 고기까지 얻어먹곤 했던 아리. 주세요? 고기를? 고기를 왜 줘요? 뭐 예뻐서? 저렇게 주시네? 저건 뭐예요? 저것도 고기예요? 소고기인가? 네. 소고기요? 되게 식탁 위로 올라오게 하는 행동을 강화시킨다고 하는데 강화시키네요, 되게. 과일을 먹을 때면 여느 집처럼 반려견들에게도 나눠주었던 보호자들. 아리야. 아리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고양이한테 참외를 줘도 되는 건가요? 참외를 왜 줘요? 처음에는요 아빠가 이제 참외를 좋아해서 깎아 먹는데 옆에 달라 그러더라고요. 계속 가져가려고. 그러고. 손으로? 뭐 관심 표현이니까. 근데 지금 먹기도 하고. 식탁에서 이미 계속 뭔가 주는 행위가 반복이 되니까 지금 아이는 당연히 단순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은 어떤 동물이죠? 식성과 관련돼서는. 잡식동물. 잡식동물 맞아요. 잡식이에요. 개는 그것도 잡식. 잡식이죠. 그죠, 맞아요. 고양이는 육식이라고 하는 그죠, 육식이. 알고 계신데 왜 참외를 주시지? 그래서 잘 먹는다. 너무 예뻐가지고. 난감하네. 고양이들이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 그런 면에서 뭐 수분 섭취를 하는 건 좋은데 줄 필요는 없고 다른 대안이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는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장을 막을 수도 있다고. 폐쇄, 장폐쇄. 네. 그러니까 나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얘가 이쁘니까 좋아서 하는 행동이 아이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거죠.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말에 표정이 어두워진 보호자. 반려견 찡아와 초롱이를 키울 때의 마음처럼 아리에게도 최선을 다해왔던 가족들. 시간 될 때마다 녀석과 함께 놀아주며 노력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나은식 수의사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은 괜찮은데 아이가 신체 부위를 장난감으로 인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두 가지가 생겨요. 하나는 놀이 공격성이 생겨요. 놀다가 공격을 해버리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더 심각한 건데 사냥 공격성이 생겨요. 사냥 공격성은 뭐냐면 보호자님을 보호자로도 생각하고 엄마 아빠라고 생각하지만 사냥감으로 인식을 한다고. 그러면 보호자님을 덮치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절대 손을 가지고 놀아주시면 안 돼요. 절대. 신체를 조금이라도 건드면 무조건 놀아줍니다. 이래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장난감으로 놀아줄 때면 반응이 시큰둥했던 아리. 고양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낚싯대 장난감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했는데요. 이런 아리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때는 바로 찡아를 쫓을 때였죠. 쫓아가요. 네. 강아지들이 노는 방법하고 달라요. 그렇죠. 이 각성된 상태예요, 지금. 앉아있다가 각성을 시킨 다음에 한 번에 폭발시키거든요, 고양이들은. 고양이 놀이와 강아지 놀이는 완전 달라요. 장난감 몇 개 있으세요? 갑자기 훌쩍 두세 개밖에 없는 거. 이거 봐, 이게 문제예요. 지금 장난감도 너무 없어요. 장난감이 몇 개가 있어야 되냐면 최소 8개 이상 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개 루틴하게 쓸 수 있는 장난감. 보통 고양이들이 놀이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뭐 기본적인 놀이만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혼자서도 잘 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조용한 학대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놀이를 안 해주면 고양이들이 단순하게 뭐 마음의 병이 생기는 게 아니라 신체적인 질환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고양이들한테는 꼭 놀이가 필요합니다. 놀이가 부족하다 보니 개들한테까지 집착했던 아리. 하지만 그런 녀석을 노견인 찡아는 피하기까지 했었는데요. 피하죠. 스트레스예요. 왜냐하면 7살 아이들이 에너지 많은 애들이 놀자고 하는 거랑 68살 할머니가 노는 거랑 똑같겠어요?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할머니 저 농구 함께 마실래? 이거랑 똑같다니까요. 아유 찡아야 고생했다. 다른 것보다는 이 나이대에 맞는 좀 놀이와 관련된 문제가 좀 집중적으로 좀 많고요. 또 환경적인 거, 그 다음에 이 나이대의 성향을 좀 이해를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많았다는 거. 노는 방법을 좀 약간 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할 거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놀고 아이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지.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곤충이다. 곤충이 앞에서 막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곤충은 보통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럼 애들이 이런 식으로 각성이 되는 자세를 취해요. 그러다 갑자기 이제 도망가려고 할 때 얘네들이 자보를 되게 조심스럽게 움직이죠. 사냥놀이의 정석을 보여주는 나은식 수의사. 고양이들은 기다려요. 이렇게 흔들흔들거리죠. 되게 각성됩니다. 보통 고양이들이 이런 식으로 얘가 충분히 자기를 끌어올렸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잡게 되면은 잡았잖아요. 잡으면은 간식을 주면 돼요. 잡았을 때 간식이 나온다라는 걸 알려주면 돼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놀이 비법을 전수받은 엄마 보호자. 아리가 반응을 보일까요? 이게 어머님이 나는 곤충이 됐다라고 비기를 약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조금씩 각성이 되죠. 장난감에 초집중. 사냥 본능 발휘하는 아리. 놀아주는 엄마 보호자가 더 즐거워 보이는 건 제 착각인가요? 잡게 해줘야 돼. 잡게 해줘. 그렇죠. 잡으면 잘했다고 하면서 간식 하나 주세요. 놀이 후 보상도 챙겨야죠. 이런 식으로 노는 게 아이한테 스트레스가 많이 풀려요. 이렇게 하루에 2번, 뭐 15분 정도. 그 다음에 뭐 자기 전에
뭐 이런 식으로 놀면 아이가 먹고 즐겁게 놀고 쉴 수도 있는 거죠. 확실히 한 번도 안 하셨다고. 그래서 고양이 치아 관리가 왜 중요하냐면 치인염이나 이런 것들 치주 질환이 많아요. 고양이 중 3마리 중 1마리는 또 치아 흡수성 병변이라고 해서 치과 질환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게 익숙하지가 않으면 나중에 고생을 많이 해요. 고양이. 발치도 많이 해요. 초보 집사들을 위한 고양이 양치 교육. 양치 교육의 핵심은 고양이에게 양치질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심어주는 것부터 시작하는데요. 입가를 만지는 것에 대한 거부감부터 줄여줍니다. 치약은 손에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치약에 손 넣고 묻히고 치약을 이빨에 발라주기만 하면 교육 끝. 이때 이빨 전체에 바르겠다는 생각은 넣어도 여러 개 닦는 걸 싫어하면은 이번엔 칫솔과 친해져 볼까요? 칫솔에 치약을 묻힌 뒤 간식처럼 받아먹기만 하면 되니 참 쉽죠? 난이도 최상! 칫솔질을 할 때는 송곳니부터 시작해 치아 바깥쪽을 중점적으로 닦는 게 포인트라는 거 꼭 기억해두세요. 마지막으로 식탁 위로 올라오던 아리의 행동도 고칠 수 있을까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목소리를 크게 낼 필요가 없어요. 교육할 때는. 어머니 앉으세요. 전 여기 앉을게요. 강아지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뭔가 해주세요 요청을 할 때는 앉아서 기다려야 돼요. 그게 기본 교육이에요. 앉아있는 거. 강아지도 앉아야 돼요. 앉아. 목소리가 커. 좀만 손 다. 앉아. 그렇지. 팔을 좀 가라앉히시고. 앉아. 이때 득달같이 올라오는 아리. 이러면은 얘를 내려놓으면 돼. 이렇게 내려놓고 앉아. 오, 아리 한 번에 앉아 성공. 드세요. 얘가 먹는 동안 저도 참외를 샤샤샥 하나 먹겠습니다. 우리 먹는 동안. 그러면 눌릴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내려오게. 소리 지르면 안 돼. 놀란. 여기 이를 무서워할 수도 있어요. 묘생 3세판. 또다시 식탁 등반을 해보지만 철벽방어에 막힌 아리. 그러면 아무리 잡는 마침내 포기하는데요. 교육 효과 제대로죠? 그럼 자기가 가요. 이제 이전에는 맨날 올라오면 무슨 일이 생기고 참외도 주고 고기도 주고 이러니까 계속 올라오고. 지금 아이가 학습이 잘 되고 교육 되게 잘 될 때거든요. 이때 잘 해주시면은 15년 정도 산다라고 했을 때 15년 동안을 되게 문제 행동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1살 전 때까지 특히 사회화 시기가 지났으면 1살 전 때까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아이들을 키울 때도 이렇게 놀이 2살 때 놀이, 3살 때 놀이 다 놀이가 틀렸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강아지를 키울 때는 강아지하고 그냥 안고 놀고 TV 보고 먹고 이게 거의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고양이도 똑같이 하면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네. 이 고양이도 사람하고 똑같이 아이들하고 똑같이 놀이 중요성이 맞아요. 있다는 걸 네. 알게 된 것 같아요. 아무튼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하셨어요. 일단은 화장실이라는 건 고양이한테 삶의 질이기 때문에 화장실을 편하게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거랑 그다음에 밥 먹는 거, 특히 강아지 사료랑 그러니까 개 사료랑 고양이 사료는 다르기 때문에 제한 급식이 가능하다면 분리된 공간에서 제한 급식을 통해서 아이들이 강아지나 고양이가 좀 따로따로 자기 것을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거. 제일 중요한 게 고양이는 영역동물이고 하기 때문에 자기 공간이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 공간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게 개랑 고양이랑 같이 공존하고 살아가는 데 제일 중요한 3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솔루션 이후 아리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먼저 아리만을 위한 멋진 공간이 생겼고요. 놀이에 목말랐던 친한 날은 안녕. 요즘은 찡아와 함께 먹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도 한다는데요. 양치질에도 거부감 없이 잘 따라주는 녀석. 오, 아리 참 잘했어요. 같은 듯 다른 개와 고양이 사이에서 고민이 많았던 가족. 아직은 서툴지만 만렙 견주에 이어 만렙 집사가 될 그날을 응원합니다.